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댓글을 보니까 무서워서 이 계좌를 못 열어보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오늘 하락폭이 정말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솔직히 3% 이상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상승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면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오늘 하락의 주범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외국인의 미친 듯한 매도 폭탄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하루만 3,15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어제는 2,200만 주, 그저께는 1,330만 주. 외국인이요 지금 완전히 미쳤습니다. 근데 하필 시총도 444조입니다. 아니 하필 왜 444일까요? 우리 죽으라는 법 없는데 하필 시총이 좀 444조가 찍히는 바람에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숫자 중에 하필 444조가 찍혔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자니까 일일비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를 할까요? 제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빤스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크론의 주가도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 3개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증시는 환율의 영향도 정말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도 환율에 따라서 주가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인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적과 의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오히려 미국에 상장된 마이크론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도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분명히 지금 삼성전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주가가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은 환율을 뛰어넘는 뭔가 더 큰 요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마이크론의 주가가 영향을 지금 크게 받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지금 5% 하락이 예상이 될 뿐이고 크게 보면 이미 슈퍼 호황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똥값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5% 하락인데 이 정도로 민감하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환율 상승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환율이 오르면 국내 주식의 매력 자체가 외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서도 각각 세계 1, 2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총과 메모리 반도체 순위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총이 높고 거래량이 많고 안정적인 종목이어야 돈을 넣고 빼기가 쉽습니다. 삼성전자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ATM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돈을 넣고 빼기가 아주 쉽다는 뜻이죠. 뭐 SK하이닉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 기업이 지금 환율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데 참고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율은 52%, SK하이닉스는 46%입니다. 누가 봐도 외국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세 번째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한데요.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는 미국 투자와 M&A입니다. 물론 신중한 것도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지나치게 간을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요즘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M&A 사례를 보면 일단 엔비디아는 이스라엘의 네트워크 기업인 멜라녹스를
8조의 인수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ARM을 43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ARM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반독점법에 의해서 각국의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좀 뺀지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M&A를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인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MD가 생각보다 되게 작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기업이 자그마치 38조를 들여서 자일링스를 인수했습니다. AMD는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데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년 2위죠. GPU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만년 2위입니다. 그러니까 AMD는 엔비디아나 인텔처럼 본인들의 주력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규모도 크지 않고 한때는 망할 뻔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조차도 지금 38조를 들여서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17조를 들여서 모빌아이를 인수했고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또 추진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나열한 기업 중에서 시총도 가장 높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제일 많은데 2016년에 전장기업인 하만을 9조 4천억에 인수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5년째 M&A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자, 게다가 지금 미국에 무려 20조를 들여서 우리가 EUV 라인을 이제 새로 건설하겠다라고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투자 계획 자체는 확정 지은 게 맞지만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이렇게 지금 여러 후보지들과 혜택을 놓고 아직도 줄다리기 중입니다. 물론 수십조가 투자되는 만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본 게 벌써 6개월도 훨씬 더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확정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자로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때마침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은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지금 대규모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하겠죠. 물론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뭐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은 따르지만 이것도 사실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또 가능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한 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매도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기대치가 워낙에 높아서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상승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파운드리 성과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 저조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정전으로 인해서 1,000억 적자를 냈었고 2분기에 그나마 정상화가 됐는데 간신히 3,000억 흑자를 냈을 뿐입니다. 분기별로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에게 3,000억은 아무래도 임팩트가 부족하죠. 파운드리를 보면 기술력도 정말 좋고 전망도 아주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집중 투자 시기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엄청 때려박는 시기인 거지 사실 그 결실을 맺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수십조씩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TSMC가 독주를 하고 있고 또 인텔도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파운드리 신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상대가 TSMC랑 인텔입니다. 세도 너무 세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와줘야 파운드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이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아, 그때 주가 폭락했을 때 수량 더 많이 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대출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하시고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고 너무 몰빵하기보다는 조금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